그래서 서익진 위원장님 오시면 시작하고 오늘은 저 관계자 일반 관객이 없이 그냥 관계자 특별 식사로 그리고 관계자들 모시고 하는 특별 그 대화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 묘미가 있어요. 왜냐면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 지금 일단 이정훈 감독 영화는 제가 지금 이게 장편 데뷔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 소개단에 이 영화 외에는 뭐 단편 영화에 대한 소개도 없고 그러는데 그 전에 뭐 단편 영화 좀 했을 거예요. 네, 한 9편 정도 찍었고 특별히 뭐 공개되거나 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이게 지금 올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왓챠가 주목한 장편 1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왓챠에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시작은 안 한 겁니까? 네, 아직 그 왓챠 쪽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2차 시장에 가서 이제 유료 구매가 가능해진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있고 무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한 거 네, 몇 년 정도 됐어요? 이게 사실은 기존의 아카데미 과정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재학을 하면서 단편 영화를 찍게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을 졸업한 건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입학을 한 거고 다음 언제였어요? 2020년. 그러면은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단편 2편 정도 연출하고 어디 뭐 다른 영화 연출고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장성검이라고 이제 장성검. 네, 거기 연출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는 뭐 영상 쪽이나 이런 쪽에서 잠깐 알바 같은 거 알바를 주로 뭐 촬영 쪽으로 했어요? 촬영 쪽도 하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를 다 해가지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 연출을 하기도 하고 그냥 스텝으로 하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인물이 좋은데 배우를 하려고 하시는 나 일단 인물 좋은 남자를 이렇게 보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인물이 거의 뭐 배우급이네. 그래서 연기에는 연기 같은 거는 전혀 없는데 사람 앞에 기회 되면은 인물 좋죠. 네. 인물이 좋아서 그 배우 인물이에요. 우리 저기 너덜트의 우리 아들 전성혁보다 인물이 나은데 뭐 지금 유튜브에 하스타인데 아들보다 인물이 훨씬 좋은데 지금 연배가 어떻게 돼요? 제가 올해 37. 37. 네. 뭐 우리 저 관계자 시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영화 프로가 전체한 일이 이재원에 대해서 궁금한 이런 거 좀 보다는 또 여기 5분이 어쨌든 관계자들이 영화를 봤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본 영화들 독립영화 중에서는 가장 독립영화 같지 않은 그러니까 가령 이제 최정민 감독의 그 영화랑 최정민 감독의 그 제목이 신세계부터 이런 영화랑 비교해보면 영화는 완전히 거의 뭐 상업영화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만 받쳐줬고 서현우 씨한테 미안하지만 좀 뭐 스타급 연기자만 봤었다면은 저기 뭐 칸 감독 주관을 간다든지 뭐 이거 보면서 저는 저기 김성훈의 끝까지 간다 같은 영화가 좀 생각이 났고요. 아마 끝까지 간다를 참고했던 안 했던 그게 설정이나 이런 게 많이 끝까지 간다를 좀 왜냐면 이렇게 몰아가는 톤의 매너도 그렇고 그렇게 스피드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달려가는 영화를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그런데 이 인물들이 보기 드문 페이스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뭐 저런 쓰레기 같은 이가 새끼들이 다 있어 그러다가 막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이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데 그 점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태민도 묘할 수 없고 특히 그 여자애는 정말 이거 저런 여자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 태균 캐릭터도 아주 결국에 이 영화는
새 중심 인물을 통해서 어떤 뭐 우리 또 삶의 고단함 같은 거를 어떤 스릴러 형식으로 재밌게 풀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썩 좋아하는 유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영화에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 적절하게 선을 지키는 끝까지 갈 거 끝까지 간다 하고 다른 게 그거지. 끝까지 가다 진짜 끝까지 가잖아. 근데 우리 끝까지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 멈춤이 저렇다는 좋았어요. 그리고 죽이지 않잖아. 실수로라도 저기 전던 아줌마를 죽인다든지 우리는 이런 류 영화를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 이 영화를 보면 또 제일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설상가상인데 설상가상에서도 또 어느 정도 그 선을 지키려는 이런 감독과 작가로서 이 노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제가 이렇게 영화 평론가로서 이 영화를 보고 일반 감독이 없으니까 이런 좋네 이런 감독까지 되어도 좋네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어때 제 이런 나름대로의 그 거친 평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사실 끝까지 간다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뭐 속도감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끝까지 간다가 어떤 물질이나 사물들이나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식 같은 게 사실은 한국에서 되게 보기 드문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그런 식의 장르도 되게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또 캐릭터나 사람, 인간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인간들, 장르 세계에 속한 캐릭터가 아닌 현실적인 인간들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약간 섞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기대한 것과 다른 거를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장르를 기대하고 왔는데 또 드라마적인 면이 강하니까 거기에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도 또 반대로 계시는 거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거기서 뭐 비중이 크진 않고 조연이긴 합니다만 그 중모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도 그런 사실은 그 삼촌이라는 인물이 그런 식으로 이제 소화시키는 것도 이게 좀 평범치 않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그 태민이가 늘 어릴 때 그냥 그렇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살면서 누구를 때려본 적이 없고 주로 맞기만 한 사람이라 사실 저는 중모 캐릭터를 보면서 물론 저는 중모처럼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해소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초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를 습관적으로 때린 애가 있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그 나왔다가 막 집에 왔다가 다시 학교로 가면서 저걸 들고 갔어요. 포크를. 그래가지고 포크를 들고 가서 그동안 맞은 거에 대한 그 화가 나서 포크를 내리치는데 에이 이래가지고 또 맞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에이 이러다가 또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기서 저 준무의 저런 뭐 화풀이 내지는 분노 표현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난 한 번도 저렇게 못 해봐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나한테도 저런 삼촌이 있었으면 한번 나도 해보는 건데 이 굉장히 즉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별로 설득력 없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코멘트인데도 불구하고 준모 캐릭터가 보였던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우리 여주인공 미영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류의 영화 보면은 거기서 사실 나는 저기 못 탔을까라는 염려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할 수 있는 태민이가 막 두려워가지고 이제 무슨 짓 할지 모르는 동지를 일으키긴 하지만은 주모 캐릭터 굉장히 흥미로웠고 삼촌이 그 아버지 부담당한 병자인 아버지도 삼촌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인상적이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지원 감독이 내가 요즘 중대에서 대중문화와 캐릭터 창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캐릭터라이제이션 성격화해서 좀 장점이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아니었으면 안 보고 넘어갔을 영화인데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에 대해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재원 감독도 제가 연락을 좀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연락을 좀 이렇게 감독들 만나서 다음에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느냐, 그냥 지내느냐를 하는데 왜 연락을 하냐? 오지랖 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뭐 어떤 식으로 기회를 만들면서 그리고 제가 또 한국 영화진흥원의 뭐 저희 카파로서는 나름 친하게 지냅니다. 반갑고 자 이제 여러분 그 객석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자 마이크가 있습니다. 누가 하시겠죠? 아니 시나리오는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시죠. 이 스토리가 그러면 상당히 현실적인 뭐 어떤 모티브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정선 지역, 사북 지역에 대한 기사를 보고 그 이제 거기 전당포에 맡겨진 차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제 좀 더 장르적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랑 뭐 얘기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직접적으로 사건에 뭐 반영이 되고 이런 건 많지 않지만 어떤 그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사는 분들. 근데 주인공은 카지노 하려고 빚진 게 아니고 네. 코인 한다고. 네. 그러면 네. 아니 카지노에 빚진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 주인공 택시기사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지역을 떠나고 싶어하고 그 지역의 어떤 자기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들, 뭐 동생이 마음대로 도박을 하거나 계획 없이 살거나 이런 모습들을 약간은 멸시하면서 자기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자기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비슷한, 물론 이 사람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최신 버전의 이제 코인을 하는데 자기는 도박이 아니라고 믿고 있고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제3자가 보기에는 멀리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택시 하면서 코인 투자하고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정선 카지노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고 저는 한번